글로벌 경기 하방세와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리 경제 상황. 우리 정부 재정 상황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김지원 주무관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 푸념이 이어지고 심지어 재정 건전성도 위험수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도 하방 추세가 뚜렷해지는 데다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재정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의 우려,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는 국제기구들의 조언까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경제.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켜듯 우리 경제 스위치온에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능측연구원 김정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하현섭 교수입니다. 먼저 김정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재정은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경제 위기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재정 확장이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2%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제 위기라 하면 1998년이나 2009년처럼 경제가 크게 악화되는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 자체가 나빠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 또한 낮은 경제 성장률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수출이 부진하고 노령화로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적극적 재정 정책은 OECD,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공고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하현섭 교수님. 2023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고 관리재정 수지 적자도 3% 후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재정 건전성 괜찮은 걸까요? 지금까지 관리재정 수지가 3%를 넘은 때는 1998년, 1999년, 2009년 이렇게 딱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재정 수지가 3%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의무지출 증가율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희망적인 것은 재량지출이 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재량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하강 국면을 벗어나면 긴축 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재량 지출을 늘리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적자 재정을, 그리고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흑자 재정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량 지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내년에 1인당 국가 채무가 767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국민 한 명당 7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게 타당한 지적일까요? 두 집이 있는데 둘 다 1,0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A는 3천만 원을 1년에 벌고 집 B는 1억을 버는 경우에 이 두 집에서 느끼는 1,000만이라는 빚이 같은 느낌일까요? 다른 느낌일까요? 다르겠죠. 예, 당연히 소득이 높은 가계와 소득이 낮은 가계에서의 동일한 빚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각 나라별로 GDP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OECD나 IMF처럼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가 채무를 계산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 이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이 40% 초반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224%, 프랑스 123%, 영국이 113%, 그리고 미국이 107%,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매우 강조하는 독일도 68%가 됩니다. 한국의 40% 초반은 이러한 기준에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안 좋아 재정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분간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국가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역대 정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이나 증가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의 변화폭이 OECD 32개국 중에 18위 수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입의 증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출과 수입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채무 부채 지표에 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해야 한다는데 타당한 것인가요?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상당히 명확하게 국가 부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부채만큼 많은 금융공기업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요. 연금 충당 부채의 경우에는 지급 시기와 규모가 불확정적인 것으로 국제 기준에 의해서 확정 채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 OECD 등에서도 국제 지침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40%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비율로 봐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을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 채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EU의 경우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국가 채무 60%, 재정 적자 3%를 설정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유럽연합의 통합을 주도했던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국들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60%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앞으로 고령화나 통일 같은 재정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이야기하는 60%보다 2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볼 때 40%가 적정 수준인지 60%가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적정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위험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미래에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수준을 정의하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와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 전망과 중기 재정 계획 체계가 앞으로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한계치, 다시 말해서 재정 준칙 도입의 필요성은 어떤가요? 일각에서는 채무 40%, 관리 재정 수지 적자 2% 기준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정 준칙과 같은 그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정 준칙을 일종의 철칙으로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준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2008년에 GDP 대비 부채가 약 38%였는데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무려 75%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봐도 재정 준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두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그런 유연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고문 등에서 밝혀주셨듯이 재정은 총량보다는 쓰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게 되면 흔히 총량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미시적으로 지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거시적으로 봐서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분야 부문별로 우선순위 없이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 생산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총량이 늘더라도 지출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경제 활력이 높아진다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의 구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세부 사업별로도 사업이 원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OECD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를 시행한다든가 혹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 평가 등을 더욱더 강도 높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할 때 가성비를 중요시하죠. 투자 대비 얼마나 큰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느냐. 아마도 국가 재정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인다면 그러한 쓰임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대로 몰라서 기후 때문에 더 캄캄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스위치온으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